네, 이번에는 미국 주식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주요 종목의 뉴스 살펴보고 어떻게 시세가 날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 주식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주식이 처음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국장하고 비교해가지고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주도주가 확실해요. 확실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이렇게 쭉 정렬을 해봤는데, 요 상위권 그 주도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맨 1위에 있는 거, 1위에 있는 종목을 거래하시면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주도주 하나를 골라서 그냥 계속 롱으로 베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인기 순위 여기서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을 픽하면 결과가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양봉에서 사고 음봉에서 팔면 된다. 보통 이제 박스권에서는 양봉에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오르면 뭔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반대죠. 장기적으로는 쭉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봉이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된 거죠.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추세가 어디서 끊느냐? 이제 위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서 이제 팔면 되는 거예요. 일찍 미리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맥세븐이라고 하는 그 주식들, 그리고 이제 그 시총이 큰 주식들이 특징이 이제 야금야금 오르거든요. 뭐 0.5%씩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10% 20%가 쉽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추세가 꺾이기 전에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세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거,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이라면은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줍줍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이제 뭐 증권사에서 이제 그 전망이 나오죠. 그래서 뭐 테슬라가 뭐 600달러 간다, 650달러 간다 하면은 보통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도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선침해 선매도 할 이유 없이 충분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테슬라 쪽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되나? 도요타에서 EV 가격을 인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타격이 테슬라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의 타격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좋은 얘기인데, 뭐 일장일단이 있네요, 이거는. 그래서 테슬라 전망이 650달러까지 간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군 당국에서 일론 머스크를 조사 중이다. 보안 규정 위반으로.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3만 대를 돌파했다. 그다음에 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쌓여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좋은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지만은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뉴스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거래대금 1위에요. 부동의 1위고. 올라왔던 과정들을 한번 캔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모양에 따라서 이제 향후 움직임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바가지형 대박형 캔들이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실제로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계단식 캔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신봉선 캔들이라고 신봉선 팔 모양이다 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상승이 또 이어지고 긴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순항을 했죠. 쭉 오르다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서 여기 샛별형이라고 하죠. 매수와 매도가 경합을 벌이는 그런 캔들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은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사례가 이쪽에 있죠. 쭉 오르다가 위에서 이제 샛별이 딱 터지면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지만 지금 테슬라의 상승세로 봤을 때는 큰 조정은 없이 그냥 500대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한 오늘 밤부터 한 3, 4일 정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가급적이면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엔비디아 양대 산맥이죠. 테슬라 엔비디아 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비디아가 AI M용 소형 컴퓨터 제슨을 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엣지 컴퓨터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무엇보다 브로드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브로드컴이 대항마로 예,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것 같았는데 브로드컴이라는 대항마가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주도 탈 엔비디아 속도를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뉴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오래된 뉴스지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규제하는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급부상하고 뭐 빅테크 쪽에서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제 여기 박스가 오래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주가에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신제품 나왔다는 얘기 제외하고는 엔비디아는 주로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2위죠. 차트 보시면 상승세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고요. 뭐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상승폭이 전보다 예전 같진 않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 보시면 이제 120선, 121선을 타고서 이쪽에 이제 내려오면 터치하고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제 밤에 터치를 한번 했죠. 터치를 했는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떤 대내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면은 뭐 145까지는 갈 것 같아요. 145까지는 갈 것 같지만 이런 모습에서의 어떤 매수보다는 차라리 그냥 테슬라를 잡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기타 뉴스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트코인을 이 회사에서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다. 이건 좋은 뉴스죠. 그다음에 이제 뭐 팔란티어 관련 뉴스도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 캔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의 뭐 한 이틀 만에 이 정도까지 올라버렸으니까 이틀 만에 거의 한 30% 올랐나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캔들을 보시면 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와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상승 잉태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과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중간 정도에서 이런 매수와 매도가 경합하는 그런 캔들이 나온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큰 폭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양봉의 어떤 시가, 요 정도를 요 갭을 메우러 가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선 충분히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가격이 높다 낮다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뭐 제2의 엔비디아라는 타이틀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견조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에 뭐 큰 주목을 받고 뭐 주도주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떨어지는 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곧 있으면 뭐 전고점을 뚫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20선을 깨고서 음봉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위험한 그런 자산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은 이제 역배열로 꺾여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을 계속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구글은 이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고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고점을 뚫어버린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뭐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구글이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양자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은 앞으로 상승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가 좀 수그러든다, 뉴스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요 직전 고점을 깨고 다시 내려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보시면 이렇게 캔들하고 20선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양봉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가에서 누군가 계속 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20선하고 가까워진 시점에서 양봉이 나온다. 양봉이 많이 출현한다는 거는 좋은 징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100를 향해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양자 관련주는 너무 잘 갑니다. 너무 잘 가고 쭉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온큐 볼게요. 아이온큐도 보시면은 21선을 깨나 했는데 여기서 이제 뒷박형 바가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정말 힘있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26% 하면서 그냥 전고점을 바로 깨버렸어요. 며칠 안 돼서 그냥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셨던 분들은 조금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대박형 캔들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20선하고 거의 붙어 있는 수렴을 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양봉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양봉 나오는 이 초반에 들어가시면은 뭐 단타로든지 뭐 장투든지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